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탐나는 셀럽, 탐나는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와인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네. 실감하실 거예요. 네. 실제로 그 대형마트 같은 데 보면요. 앞에 쫙! 와, 쫙 서 있어. 예, 어? 어디 빵집 앞에도 그냥 쫙 네. 어디 가면은 공간만 있으면 와인이. 빵집 옆에 있는 게 좋더라. 빵 먹고 요거 한번 시음하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딱 먹으면서 먹고. 좋네요. 이 와인은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야죠. 오늘 전 잘 모르는데 오늘 알면 돼요. 네. 와인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면서 근데 와인의 뒷얘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스토리가 있어요. 많죠. 아마 보시면 아 저분인데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MBC 100분 토론의 명진행자로 익히 알려진 분입니다. 현재 소문난 와인 애호가이자 와인 인문학 서적을 출간하셨어요. 네. 황헌 작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와인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와인 채널이라고 네. 그 유튜브 작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구독자 많으시죠? 구독자 아직은 뭐 성에 차질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10만 되고 20만 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와인을 요즘에 와인들 먹는다니까 나도 와인을 좀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좀 뭐 우아하게 좀 더 맛있게 품위 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걸 지금부터 전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우선 와인을 이제 그 집에서 먹는 경우로 예를 들자면 와인 냉장고는 뭐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셀러라고 하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그걸 권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그 저가의 와인 냉장고, 코스트코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뭐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와인의 첫걸음은 와인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와인 냉장고를 와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레드 와인이 보관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거는 레드 와인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일반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차요. 네. 그 찬 공기가 레드 와인이 싫어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상온에 내놓으면 너무 더워서 싫어하고. 이게 얘가 이제 레드 와인 빨간 레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놈들은 좀 까다로운 거죠, 사실은 보관하기가. 아까 적정 온도를 따로 맞춰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얘는 15도에서 17도 정도의 그 와인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그 냉장고는 뭐 7도에서 10도 그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가 들어가는 공간에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 또는 디저트 와인 같은 걸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 냉장고가 없으니까 와인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레드 와인도 드시기 전에는 시원하게는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최악은 뜨거운 데 놔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도 야채 칸에 넣어놨다가 뭐 며칠 시원하게 두면 괜찮아요. 그 대신에 이제 마셔야 되겠다 싶으면 2시간 전에 꺼내서 상온에 놔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와인 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와인을 열어서 그걸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코로 냄새를 맡고 스월링은 어떻게 하고 디캔팅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얘기가 좀 복잡하면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다가도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뭐 10에다가 100을 곱하면 뭐 1000이다 뭐 이런 게 머릿속에서 암산이 가능한 거는 구구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와인의 구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셀코 TV의 그 시청자 여러분이 저와 이매진, 이재용 트리오가 보여주는 이 구구단 요거를 한번 익히시면 앞으로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진도를 지금 일단 보관을 배워봤어요. 네. 보관을 배워봤고. 이거 좀 열어서 오픈해서. 그럴까요? 바디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럴까요? 네. 요 장비들은 뭐 누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구입해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선물 받으면요. 선물 받아도 그 있죠. 케이스 안에 이런 게 쭉 있는데 자,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각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네. 요거에 이제 이른바 소믈리에 나이프라는 건데 제가 하나씩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먹다 남은 것. 먹다 남은 와인을 이렇게 꼽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와인을 따를 때
이 막 흐르지 않게 와인 푸어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따르고 난 와인이 이 바닥에 하얀 천이잖아요. 그게 와인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얘를 씌워서 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와인 스타퍼입니다. 얘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십자 이렇게 펼쳐지면 표면 요게 이제 나이프고 칼날이고요. 요거는 지렛대고요. 요거는 이제 스크류고요. 요거는 손잡이입니다. 요 네 가지가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나이프를 이렇게 나이프만 하고 나머지는 닫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길 따는 예, 여기를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그 위에 땄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여기 이제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나이프로 수직으로 한번 쫙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얘가 금이 났잖아요. 그럼 얘를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통째로 이제 그 호일 캡이 벗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열십자로 이렇게 T자로 만들어요. T자를 만드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 그냥은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세요? 끝이 옆으로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냥 안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얘를 또 한가운데를 딱 꼼꼼하게. 겨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겨냥을 해서 세웠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요겁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목을 잡고 돌리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네. 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그치, 안 저도 하니까 그거- 안 됐지. 그리고 막 콜콜하게 이게 잘 안 자. 빠지고 깨지고. 대개 요거 하나 정도 남았어. 스크류가 하나 남았을 때 더 안 내리고 여기다 걸면 됩니다. 이렇게. 힌지에다 걸리죠. 이렇게. 걸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겠죠. 네. 그다음엔 두 번째 지렛대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올린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가 딱 걸립니다. 이렇게. 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쭉 올릴 때 제 쪽으로 이렇게 살짝 하면 내 쪽. 부드럽게 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첫째 순서고요. 요걸요. 제가 그 아나운서 갓 입사했을 때 네. 1992년에 어. 거기 우리 저 차인태 실장님이 예. 차인태 아나운서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 하필이면 저한테 따라고 이거 했어요? 이재용 이거 따. 이걸 어떻게 따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이걸 다 이게 부서져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안으로 막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콜콜을 콜콜마개를 못 다 따가지고 부셔가지고. 그때 나한테 배웠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때는 나도 몰랐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네. 이제 좋은 와이너리에서 나온 와인일수록 이 와인 코르크에 자기 자신을 아주 특색 있게 드러냅니다. 여기다 페폴리 2018년 그다음에 로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그 병의 일련 번호 이런 것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마시는 사람들 이 콜크마개를 모으는 사람들이 모을 수도 있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따면 이제 이게 온전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초심자들은 이걸 막 깨뜨리고 이러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그다음에는 되게 그 소믈리에들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먼저 맡아봐요. 아, 맡는 이유는 우리가 파는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주인 입장에서 먼저 보는 거죠. 파는 가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주면 손님은 맡아보면 뭘 맡냐면 여기서 역한 냄새만 안 나면 됩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역한 놈, 난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좋네요. 예. 좋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요렇게 해서 하면 바로 자, 여기다가 잔을 3개를 넣고요. 와인을 마시고 얼굴 벌건 상태에서 한번 오늘 해보자고. 음주 방송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열었으니까 페이스팅하고. 야, 셀프 TV 저력을 이 향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저렇게 혀로 굴리더라고. 어우, 좋아. 모구모구한 게 아니라 혀로 굴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소믈리에들이 되게 그 테이스팅이라 그러잖아요. 네. 와인을 사는 사람에게 또는 초대한 사람에게 먼저 맛을 보게 해줘요. 그 이유는 자기가 추천한 와인이고 자기가 쏘는 거지만 사람들이 상하거나 맛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테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미상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했을 때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디까지 따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요거 따르고 난 다음에 설명할게요.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아. 요거보다 조금 더 따라도 됩니다. 너무 조금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주 방송이 될까봐 그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기본적인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와인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눈, 코, 입. 내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을 먼저 색이 벌써 좀 변질된 와인은 색이 탁하고 이상합니다. 짙지요. 까만색이 가깝죠. 까만색이 가깝다기보다는 막 그 좀 와인 정통의 색이 아닌 흑색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혼탁한 색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했는데 그래서 눈으로 프랑스의 고급 식당들, 이탈리아 고급 식당들이 테이블보가 하얗게 그런 이유가 놓여진 있구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와인의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죠. 이 종이 밑에다 놓고 대보면 알 수 있어요. 예지 씨도 한번 해봐요. 네. 아주 우리 재용 씨 신났어. 이렇게 하얀 그렇죠. 밑에다 놓으니까 확실히 선명해 보이네요. 색이 보이죠? 네. 근데 만약에 테이블이 색깔이 이렇게 갈색이거나 그래, 검은색이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색깔이 다르잖아. 벌써. 하늘에 이제 천장에 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근데 잡을 땐 여기를 잡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따르는 거는 한 손으로 따르면 됩니다. 와인은. 그다음에 어디까지 따라야 되냐 하면 대개 이게 절반이라고 보울의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울의 제일 넓은 부위에 바로 한 0.5cm 그 정도까지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와인을 프랑스에서 배울 때 첫 잔은 이 정도 따라서 충분히 얘가 공기와 접촉할 시간을 줘라. 자, 그다음에 지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코를 한번 넣어보세요. 마시진 말고요. 향 좋아. 향 좋죠? 네. 한번 무슨 향이 나는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산지오베제의 특징이 스트로베리, 약간 살구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스월링을 하는 이유. 좀 전에 지금 맡은 향을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두 그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이 스템을 넣고요. 요렇게 부드럽게 땅에 붙여요. 바닥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코를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확 올라오네요. 그죠?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디켄팅 여기다 디켄팅 하는 것도 이제 확 올라오네. 같은 이유인데요. 지금 두 분이 해보니까 이걸 스월링이라고 네. 잔을 돌리는 것을 스월링을 하기 전에 코로 됐을 때 느끼는 강도가 한 3, 4 정도라면 스월링을 하고 느끼면 한 10에서 15 정도로 확 올라갑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공기하고 빠른 시간에 얘가 지금 2018년도산이에요. 네. 보면 2018년도사니까 지금 만 2년 반밖에 안 네. 됐죠. 포도가 수확된 시기로 네. 보면 2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덜 열렸어요. 산조베제는 뭐 10년 이렇게 가도 아주 좋은 향을 유지하면서 숙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를 빨리 공기를 마찰시키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고요. 그것도 모자란다 싶을 때 이제 이렇게 그 디켄팅이라고 하는데 디켄팅은 기왕에 나온 김에 제가 디켄팅을 하면서 왜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는 2018년도 거니까 공기를 이렇게 접촉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벌써 산소를 마시잖아요. 얘가 산소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이 좋아지나요? 그 미처 숙성이 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지금 얘가 공기를 우선 따르는 사이에 마시게 되고 네. 그래서 혹시 그 신의 물방울에 보면 약간 과장된데 명주실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따르는 장면 나오죠. 네. 그것도 디켄팅의 예술인데 어.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중국에 가보면 막 5m 뒤에서 주전자로 쏘죠. 물 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와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옷 버리고 그러면 아까운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켄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숙성이 덜 된 영한 젊은 와인들을 공기와 빨리 부딪혀서 열리게 하는, 열린다는 그리고 브리딩 한다는 그 호흡을 한다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어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켄팅을 하고 그럼 이제 두 분이 오늘 음주 방송을 제가 시킬 텐데 혀를 이렇게 오므리세요. 살짝 오므리고 한 모금을 드세요. 한 모금을 마신 다음에 혀가 있는 상태에서 입을 살짝 벌리고 공기를 마셔보세요. 공기를 들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입안 전체가 와인을 다 느끼게. 그러면 해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모금 많이 안 마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코팅을 하듯이 입 전체를
코팅을 한 다음에 삼켜보세요. 그러면 그냥 삼키는 것하고 입 안에서 목구멍에서 느끼는 향의 강도는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좋네. 방송 중에 술 마시니까 더 좋네. 특권. 오늘만 허용되는 거죠, 이게. 근데 좋은데요? 더 입에 완전히 다 찬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와인 초심자들에게 와인을 써. 와인을 인도해주는 보람입니다. 자, 이제 쓴 단계에서 우리 저 임혜진 선생님을 위해서는 이 달콤한 와인을 제가 이따 소개를 아이스 와인. 와인. 네, 좋습니다. 전 그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가 와인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혼자서 먹거나 또는 둘이서 먹을 때 남는 거. 와인 남잖아요. 네. 또 버리기도 아깝고. 네. 그냥 열었던 거 며칠 있다 먹으면 맛없다고 음식할 얘기 때 들었는데 넣으면 어떡하냐.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와인 액세서리 중에 진공 펌프가 있어요. 진공 펌프를 여기 놓고 이 안에 공기를 뺍니다. 우리가 산화라는 것은 그 공기 때문에 만났을 때. O2가 만났을 때잖아요. 근데 공기 산소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이상 변질이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럼 비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고무로 된 건데 그냥 뭐 한 10,000원, 뭐 8,000원에서 12,000원 그 사이. 그러면 저 와인샵에 가면 팝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뺀 다음에 그거를 고무로 된 커버로 딱 코르크 대신에 코르크를 넣으면 다시 공기가 들어가니까 고무로 해놓고 한 일주일 열흘 있다 마셔도 그 맛 그대로 갑니다. 이거 혼자 다 마시기 힘들다고 남는 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는 의뢰 남으면은 음식할 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고급 와인을 음식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근데 조금 더 김치- 시원한. 김치 냉장고에 넣는데 공기를 빼지 않고 넣으면 정말 와인은 예민한 친구예요. 코르크를 통해서 김치 냄새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딱 마시면 야 진짜 우리나라 김치 성질 좀 있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왜냐하면 와인의 맛을 다 방해해 버리니까. 그렇구나. 예. 남은 와인 보관법은 이렇게. 네. 그리고 와인 살 때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와인 살 때 진짜 고민돼요. 뭘 살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유의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와인 살 때. 우리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와인을 살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이걸 있는데 피해가면 된다. 요거를 좀 일단은 좀 피해가면 좋겠다는 건데요. 좋아요. 한번 올드 빈티지. 올드 빈티지 와인은 절대 사지 마라. 그게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그 명품 와인들은 올드 빈티지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경우는 크리스티 경매나 뭐 소더비 경매 이런 데서 또는 한국의 유명한 그 와인 수입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명품을 오래된 것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관이 보장된 명품들은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브랜드의 와인들은 올드 빈티지들은 이미 위험하다. 보관이 잘 안 돼요. 보관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와인들은 그렇게 오래되면 품질이 유지가 될 수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율러지가 낮은 와인은 절대 사지 마라. 율러지가 뭘까요? 율러지? ULLAGE 영어로 율러지인데 요건 뭐냐 하면 지금 열지 않은 와인에서 보면 자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우리 잡힐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레드 와인인데 요 공간하고 예. 코르크가 사이에 이 공간, 예. 코르크의 제일 아랫 부위하고 와인이 남아 있는 제일 윗 부위, 요 공간의 사이즈를 율러지라고 합니다. 이 율러지가 이게 낮은 와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얘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얘가 정상적, 얘는 지금 1988년 와인인데도 율러지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들은 이렇게 잘 그 와인이 감소하지 않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율러지가 줄어든 건 뭐냐 하면 코르크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그 와이너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좀 후진 와이너리들이 이 관리를 잘 못해서 와인이 증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그 우리 제작진에서 네이버라는 것을 괄호에 넣었는데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나 포털에서 얻는 정보 가운데는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와인샵에 가면 그보다 좀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값이 반대로
실제로는 막 더 비쌀 수 있는데 너무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을 너무 맹신하진 말고 참고 정도는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초보자들이 구입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은 네. 품질의 와인을 살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오늘 엄선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 가성비 따져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을 살 수 있는 곳은 참 많습니다 요즘. 그 개별 주류 샵들도 많잖아요. 네, 와인 전문 샵이 와인 전문 많더라고요. 샵들도 많고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와인을 많이 살려면 그 전체 물량이 많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 가격을 좀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와인도 수입이니까 서큘레이션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수입한 것 중에 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 주류점에 가서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백화점보다는 마트가 약간 더 싸더라고요. 같은 와인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총 6병을 갖고 왔는데요. 와인을 식사와 함께 마시는 순서에 입각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